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요, 이 빚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빚투자 관련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빚투자가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 빚투자하면 항상 뒤따라오는 게 반대 매매 아니겠습니까? 과연 반대 매매 폭탄이 터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 빚투자의 현황들, 그간의 사례들, 또 뭐 대응책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날 반대 매매가 이제 219억이 나와가지고 뭐 올해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몇 개가 나왔더라고요. 보통 이제 반대 매매가 하루에 한 70억, 80억 요 정도인데 220억이니까 2배,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근데 잘 보시면은요, 이번에 나오는 그 하루에 219억이라는 반대 매매는 미수 쓴 거에 대한 반대 매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반대 매매 폭탄이라는 거는 미수가 아니죠. 이 신용 융자 잔고가 터지는 이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빚투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처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드리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남의 돈을 빌려서 한다. 이 빚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이제 CFD까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건 빼고요. 단기의 미수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신용융자, 신용거래가 있고, 세 번째가 약간 저축은행들을 끼고 가는 스탁론, 이걸 크게 우리가 빚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수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죠? 증권사에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돈을 빌리는 건데, 사서 자기 거 산 뒤에 이 거래 영업일 후에다 되갚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오르면 좋지만 오르든 내리든 갚아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요. 이제 갚아야 되는 거고, 문제가 신용융자인데 이 신용융자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 증권사로부터 뭐 3개월 연장이 되기는 하지만 이상 돈을 빌리는 걸 이제 신용거래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는데, 가령 내가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하고 있다. 이 신용을 쓰면 100% 1,000만 원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뭐 빚투자를 더 하는 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걱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6일 기준으로 국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5조 8,782억, 25조 8천억 되는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최대로 많이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5조 8천억을 보면 거래소에서 16조, 코스닥에서 9조로 합쳐서 이제 26조였었는데 2021년 코로나 시기 때가 25조 6천억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이거를 코로나 시기 때 막 진짜 2021년 뜨거웠었잖아요. 그때를 추월해서 많이 빌린 이제 이거입니다. 이걸 이제 좀 이따 또 얘기를 할 텐데, 세 번째,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빚투자, 남의 돈 빌려서 많이 하는 투자 중에 스탁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탁론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증권사를 하다가 증권사와 연계된 대부업체 혹은 저축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일종의 담보대출을 받는 형국인데, 사이즈로 보면 스탁론이 가장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만기도 길어요. 6개월에서 1년이고 빌릴 수 있는 규모가 300%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앞서 신용거래는 1,000만 원에 1,000만 원. 물론 이제 그걸 계속 연장 때릴 수는 있지만 일단 그렇게라고 100%를 이야기를 하고, 이 스탁론은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3,000만 원을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따지면 이 스탁론을 쓰면 어마어마한 이제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보는 빚투자 규모입니다. 뭐 미수야 항상 3일에 끊기니까 빼고요. 이 신용융자하고 스탁론이 터지게 되는 이 부분을 이제 못 갚아서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잘못 아시는 게 이자를 못 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빌렸을 때는요, 신용융자 그리고 스탁론 모두 담보 비율이라는 거를 겁니다. 이게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걸게 될 텐데, 보통 신용 쓸 때는 130%에 대한 담보 비율을 쓰고,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뭐 120, 140%뭐 이렇게 담보 비율을 이제 겁니다. 그리고 이 담보 비율을 어긋날 시 바로 뭐 전화 통화 이런 거 한 다음에 채워라, 못 채울 시 다음 날 바로 이제 하한가로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될 텐데, 좀 이제 여러분들 이해 편하시라고 신용에서 아까 전에 이제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를 했잖아요. 1,000만 원에서 그때 이제 130%라고 하면 그 전체 2,000만 원의 130%가 아니라
내가 1,000만 원 빌렸잖아요. 그 1,000만 원의 130%. 그러니까 나의 잔고는 늘 2,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 1,300만 원을 꼭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빚내서 신용융자에서 투자를 하다가 현재 40% 정도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 담보 비율은 130%이기 때문에 1,300을 채워야 되고 어떻게 되든 여러분은 100만 원을 끌어와서 채워놔야 됩니다. 아마 이거 못 채우면 4시쯤에 전화가 와요, 증권사에서. 근데 스탁론이 더 문제인데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 돈 1,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끌어왔잖아요. 이제 4,000만 원인데 담보 비율이 120%라고 하면 이 남의 돈 이 3,000만 원에 대한 12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3,600만 원은 늘 계좌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4,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이 막 투자를 하시다가 20%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계좌는 3,200만 원밖에 없죠. 근데 담보 비율을 채우려면 늘 3,6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400만 원을 빌려와야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걸 못 채우면 다음 날 거침없는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언제 보통 이 반대 매매가 나오느냐?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4시경에 이제 전화가 와서 빨리 갚아라 하고 이제 네 갚겠습니다 한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못 갚았다. 다음 날 이제 동시효과 때 8시 반에서 9시 때 막 나가. 그래서 어쩔 때 주가 급락한 그 다음 날 보면 그 동시효과 때 막 시퍼렇잖아요. 하한가들. 그게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반대 매매. 계좌에 담보를 못 채워넣어가지고 당하는 거고 스탁론은 이게 터지는 시간이 좀 오후입니다. 담당자가 이게 많이 통화를 좀 해줘요. 빨리 갚아라. 왜냐하면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유지해서 이자를 더 받아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버텨주는데 오후 1시에서 2시께 보통 그때까지 확인을 하다가 반대 매매가 이제 쭉 출회가 됩니다. 과거에 이제 추세적인 급락 시장이 하루 이틀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보통 2주 정도 빠지게 될 때는 많이 줄었을 때 위기와 함께 급락이 올 때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균 신용잔고가 한 5조 정도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20조였던 빚투자, 신용융자 잔고가 15조, 16조 때까지도 순간적으로 2, 3주 만에 추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이 반대 매매가 무서운지를 한번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역대 기록, 하루 역대 기록이 2024년 8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루 신용잔고 털린 게 1조 3천억이었습니다. 이제 8월이었었는데요. 저 때가 언제였냐면 그 엔캐리 트레이드 끝난다 그러면서 막 장중에 8%, 막 9% 폭락하고 그날이었습니까? 그때 보시면 될 텐데요. 멀쩡하죠. 1일 날도 잘 버텼어요. 2일 날도 잘 버티고 그다음 이제 5일 날이 오는데 전날이 블랙 먼데이였었거든요. 이제 그때 터지고 나니까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3일 있다가 갚아야 되는데 채워 넣지를 못한 거죠. 왜냐면 웬만했으면 채워 넣었을 텐데 이제 그날 수요일 날 1조 3천억이 정말 실제 신용융자 잔고가 털렸는데 1조 3천억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저거 중에 대부분이 다 하한가로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한 4천억, 5천억 정도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뭐 하한가가 될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계좌에 이 반대 매매를 막지 못해서 담보 비율을 못 채워놔서 저렇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투자가 무섭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번에도 이제 외국인이 워낙 팔아서 또 빚투자도 많고 반대 매매 주의보를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일각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88조고 오늘도 아마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0조 정도가 최대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가 저렇게 담보 비율 못 맞춰서 안 털릴 것이다.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까지 신용융자가 뭐 줄거나 하는 조짐은 없습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뭐 1, 2조 정도는 버틸만 하다라는 좀 이렇게 낙관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만 항상 빚투자는 소리 없이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변곡들이 하나둘씩 있는데 13일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10월 CPI.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셧다운 때문에 못 나온다는 썰. CPI는 어쨌든 통계국이 돌린다는 썰이 있기는 한데 CPI가 좀 많이 좀 낮게 잘 나와야죠. 그래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19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마지막 12월 1일이 이제 QT 종료라는 저는 이제 재료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12월 1일에 QT 이제 양적 긴축의 중단이 이게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이제 호재라고 보는데
이 12월 1일까지는 앞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 버틸 여러분들이 자금 여력은 비투자를 하셨다면 분명히 세워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시장이 망가지려고 했었는데 뭐 누군가 헛소문을 냈는지 아니면 진짜 소문인지 그 민주당이 그 타협안을 냈거든요. 오바마 케어를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세게 주장 안 할 테니까 1년만 일단 해줘.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바마 케어의 이 보조금을 다시 논의하자. 이걸 공화당이 받아들인다라는 이제 소문을 누가 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공화당은 아예 오바마 케어란 자체를, 보조금 자체를 안 주겠다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일단 다시 다 말아 올리기는 했는데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보신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 다음 주에 일단 셧다운 해제가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호재고 그 다음이 12월 1일에 QT 종료가 있고 그 사이에 엔비디아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비투자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담보 비율 너무나 낙관하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밀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담보 채울 돈이 없습니다. 아마 친구분들 중에 뭐 4시경에 전화가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50만 원만 빌려줄래? 뭐 60만 원만 빌려줄래? 이제 그게 느닷없는 경우는 대부분이 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담보 비율 채우려는 스탁론이든 신용융자든 이제 그런 전화들이 오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다가 원치 않는 정말 뭐 하한가로 반대 매매 나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비투자의 위험성과 함께 하셨다면은 너무나 낙관하지 마시고 자금 계획 꼭 세워주고 일정 부분 반등했다면 약간 손절 컷도 하시면서 조금 더 긴 호흡 12월 1일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